강원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6일 오후 2시 40분쯤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구규림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림 1헥타르를 태우고 2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헬기 5대와 진화차 등 장비 28대, 인력 2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강한 바람으로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이번 불로 산림당국 추산 구규림 1헥타르가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림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서울시 공무원 수련원에 위치했던 강원도 제2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종료됐습니다. 강원도는 제2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확진자가 최근 모두 퇴소함에 따라 16일부로 치료센터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55일간 제2생활치료센터에서는 도내 12개 시군에서 확진자 190여 명이 입소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춘천시가 강원FC 전용 구장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근화동 하수종말처리장 유수지 일대가 강원FC 전용 구장 건립에 최적지라며 유치를 위한 붐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근화동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유수지와 보조축구장 2곳을 활용해 전용 구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강원FC 전용 구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최근에 마무리하고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앞두고 있습니다. LG헬로비전과 강원도가 도내 현안 전달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LG헬로비전과 강원도는 17일 강원도청에서 김성구 LG헬로비전 강원방송 대표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재난방송 강화와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재난방송과 행정소식 브리핑,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각종 재난 발생 시 도청 재난안전실과 연계한 관계자 화상 출연 등을 극대화해 재난 상황을 세밀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폐광 지역인 삼척도계읍이 대학도시로 재탄생합니다. 이를 위해 삼척시와 강원대학교는 도계 대학도시 조성 첫 번째 사업으로 도계 복합교육연구관을 건립하게 되는데요. 홍금화 삼척시 자원개발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이 삼척도계읍 대학도시화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대학 도시 사업은요, 저희가 도계 캠퍼스가 조금 도계 시내하고 거리가 조금 멀어서 시내 지역에서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하면서 그 학생들이 주민들하고 어울리고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공유하면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같이 운영을 하고 그래서 대학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이런 사업입니다. 네. 자, 그럼 이 대학 도시화 사업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사업으로 저희 복합교육연구관이라 해서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연구관을 저희가 이제 이번에 완공을 해서 학교에다 양료를 한 거고요. 이제 이걸 시작으로 해서 학생들이 도계 시내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연구관을 추가로 더 중축이나 새로 건축을 하고 이래서 이제 향후에는 학생들이 시내에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게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대학이 꼭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텐데 앞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짚어주실까요? 대학과 이제 저희가 시가 협력을 해서 그 폐강 지역 주민들하고 대학생들이 같이 어울려서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도 내고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도계 지역의 그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도계 지역의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삼척도계읍 대학 도시화 사업과 관련해서 당부의 한 말씀 남겨주시지요. 그 학생들이 아무래도 그 주민들 생활하는 공간에 와서 수업을 받고 하다 보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세대 차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주민들하고 있고 조금의 어떤 그 부딪힘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서로 이제 주민들은 또 학생들 입장에서 서로 이해하려 하고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금화 삼척시 자원개발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 공정률이 70%를 넘어섰습니다. 6월이 되면 이 테마파크가 본 모습을 드러내고 안전 점검을 거쳐서 내년 3월엔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강원도의 역점 사업인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현황과 향후 기대 효과를 정책 브리핑에서 살펴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오늘은 레고랜드에 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안권영 글로벌 투자통상국장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레고랜드를 상징하는 탑이 또 이렇게 이미 서 있더라고요. 예. 멀리서도 보이던데. 그러면 공사가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최근에 중도 인근을 지나가면서 그 많은 도민들께서 중도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라셨을 것으로 다 생각이 됩니다. 2월 현재 테마파크 전체 공정률은 77%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가 전체적으로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게 그 현장 화면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주변에 산과 강과 어울려서 저 뒤에가 저 사막산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울려서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 화면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네, 지금 동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사업별로다가 구체적인 추진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건물의 경우는 56개 동 대부분이 골조와 외벽 공사까지 끝내고 현재는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공법 문제로 다소 지연이 됐던 호텔도 2월 1일 착공을 해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19개 라이드 시설 중 60m 높이의 전망 타워를 비롯해서 15개 시설이 설치를 완료를 했고 이 중에 7개 시설은 시험 가동까지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공연, 조명, 음향, 간판 등 15개 시호 시설도 6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이제 이 화면으로 보면 겉모습은 거의 다 완공이 되고 조경이라든가 내부는 잘 보이지 않는데 내장 공사 이런 것만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완공이 도민들의 관심은 완공은 언제 되는가? 예. 그러고 언제부터 입장할 수 있는가? 예. 이게 관심이 되겠습니다. 예, 완공은 이제 금년 6월 말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완공이 되면은 7월서부터 약 6개월 동안은 그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하고 내년 3월에 본격적으로다가 전면적인 개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그 티켓 구매는 지금 현재 온라인 그 판매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어서 6월 정도에는 그 구매를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다시 요약하면 공사는 6월 말에 완공이 되지만 즉시 개장하는 건 아니고 예. 그때부터 안전 점검이라든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 예. 이런 것들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예. 내년 3월에 완공을 개장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티켓은 예. 역시 6월부터 예. 팔게 되겠습니다.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도민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6월 티켓 판매할 때 많이 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해외의 경우에 보면은 레고랜드에 오신 분들이 일주일 이상 머무른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설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경제 효과도 상당히 클 걸로 보시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레고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테마파크로 다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레고랜드 자체에 연간 한 200만 명 정도의 관광객 방문이 예상이 되고 또한 이제 호텔, 컨벤션 센터, 상가까지 포함을 하면은 그 방문객이 한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다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도 한 9천 명 정도 창출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 테마파크에서 소비되는 식자재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연간 6천억 원 정도의 지역 경제 유발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레고랜드가 거의 다 지어졌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테마파크 내년 봄부터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해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가축 감염병까지 도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에 집중됐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동쪽에 이어 남쪽으로까지 빠르게 퍼지고 있고요. 또 야생 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도 도내 곳곳에서 잇따라 검출되고 있어 축산농가와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양돈 농가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문을 닫고 외부인 접근을 최소화한 지 벌써 1년하고도 반년이 다 돼갑니다. 16일 기준 도내에서는 야생 멧돼지 약 580마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됐습니다. 초기에는 접경 지역에 집중됐지만 최근에는 태백산맥을 넘어 동해안 지역과 남쪽인 영월까지 확산됐습니다. 농가들은 확산 방지를 위해 수천만 원을 들여 방역실을 비롯한 8대 방역시설을 설치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특히 분뇨 처리와 방역시설 설치 비용 등 언제 끝날지 모를 싸움에 몸과 마음이 지친 지 오래입니다. 저희는 한 1, 2천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거의 5천 정도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그 이상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게. 종식되고 있지 않은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문제지만 고병원성 조류독감 역시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철원 철새 도래지 중 한 곳인 토기조순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에 걸린 야생 조류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보시다시피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올겨울 들어 도내에서 발견된 고병원성 조류독감은 모두 32건, 그중 22건이 철원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양양에서 첫 발견된 이후 원주와 춘천 그리고 영월에서도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가금류 농가로는 확산되지 않았지만 동서남북 할 것 없이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방역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농장 내 외부 소독이라 할지 또 기본 방역 수칙으로 해가지고 손 씻기 농장에 들어갈 때는 장화 갈아 신기 등 그리고 또 농장에서 생석계 벨트를 구축하는 등 철저한 차단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이어 고병원성 조류독감까지 동서남북으로 확산세를 보이면서 농가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원주시가 내년도 국비 1조 3,500억 원 확보에 나섭니다. 원주시는 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비 확보 추진단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교도소 이전 550억 원과 원주천 학성지구 재예방사업 350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당초 목표보다 300억 원 초과한 국비 1조 2,8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해빙기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주 소방서는 해빙기 익수 사고에 대비해 구조대원, 의용소방대원 등 3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빙상구조와 수중수색 등 특별 훈련을 펼쳤습니다. 소방서는 수면이 얼어있는 해빙기에 물에 빠지면 몸이 얼음 밑으로 파고들어 스스로 탈출하기 매우 어렵다며 얼음 낚시 등 빙상 레저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는 겨울철 순환사고 21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민간, 공공 관광 빅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한국판 뉴딜 관광 분야 선정 과제로 지역별 내 외국인 이동, 소비 행태와 기초 지자체별 방문자 분포 분석 등이 가능합니다. 공사는 이를 통해 그동안 민간 데이터 구입비 부담과 실시간 데이터 확보가 어려웠던 개인이나 기업, 지자체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5개 광고 소비 쿠폰을 지원합니다. 강원도 5개 광고 소비 쿠폰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70여 개소 업소를 선정해 업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업소 간판을 교체하거나 대형 옥상 간판과 전광판 등 5개 광고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